이번을 계기로 충북교육청이 위기 학생 대응과 학교 내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 대책 중 하나가 위기 상황 모의 훈련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가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협약형 특성화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10곳이 선정됐는데 충북에서는 청주공업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당국은 무료 백신 예방접종 기간을 2달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백신이 없어 접종을 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양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잦은 비로 병해충 피해가 컸던 지난해보다는 작황이 나아졌지만 농민들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마늘값이 더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보건당국은 여름철 코로나19 급증에 대비해 지난 4월 종료 예정이던 무료 백신 예방 접종을 2달 연장했습니다. 최근 인접 국가에서 수만 명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예방 백신을 맞고 싶어도 백신을 구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태국은 지난달 말 기준 확진자 수가 일주일 사이 2배 이상 급증해 6만 5천 명 선을 넘어섰고 지난주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밀폐된 곳에서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여름 코로나19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 잇따르자 무료 백신 예방접종을 2달 연장해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6%대인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기간을 늘렸지만 정작 일선 보건소에선 백신이 없어 접종을 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50개가 지금 2번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날 다 동이 나거든요, 지금. 현재도 백신이 없어요. 청주 지역 한 보건소에 이달 말까지 접종해야 할 마지막 코로나19 예방 백신 100명분이 도착했습니다. 이마저도 언제 동날지 모릅니다. 인근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면역 저하자 등 무료 백신 예방 접종 대상자들은 젠걸음을 재촉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보건소로 가서 맞으라고 저기 아파트 방송에 나오더라고.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온 거지.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매주 100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지난해 여름 한 주간 1,400여 명을 기록한 걸 감안하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냉방을 하시는 경우 2시간마다 환기를 꼭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당국은 일반인의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백신 품귀 현상에다 비싼 가격으로 인해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 반 만에 교육당국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과 예방, 사후 관리까지 학교 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모의 훈련 의무화에 대해서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8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학생과 교직원, 시민 등 6명이 다치면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교육당국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첫 단계로 제시했습니다. 교내 비상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자녀 보호와 관심의 날을 운영해 학부모가 자녀의 정서 상태를 점검하고 학교와 함께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위기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서적 위기 학생을 위해 병원 학교를 신설하고 치료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위기 대응 훈련도 강화됩니다.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정기화하는 한편 교직원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 교육도 신설됐습니다. 또 학교 안전 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퇴직 경찰, 소방관 등 전문 인력이 학교의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즉시 대응, 사후 회복에 이르는 전 주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만 모의 훈련 의무화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점은 실효성은 별로 없으면서 교사들의 그 업무만 과중시키는 그런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충북교육청의 이번 대책이 과연 안전한 교육 현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김 전 사장이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충주시 호암동의 한 카페에서 전기 설비 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업자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고 김 전 사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사장은 21에서 22대 총선 때 충주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게 연이어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의 인재가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10곳의 특성화고가 선정이 됐는데 충북에서는 청주공업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컴퓨터에 함수값을 입력하고 그에 따라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제품의 자동 분류 공정이 진행됩니다. 자신들의 설계에 따라 공정 과정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전공 학생들의 자동화 공정 실습 현장입니다. 이 학생들의 실습은 내년부터는 자동화를 넘어서 AI가 접목된 수업도 가능해집니다. 교육부가 전국 10곳의 협약형 특성화고를 선정한 가운데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청주공업고등학교가 AI 자율제조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1, 2학년 때 실습이 좀 많이 없어서 좀 저희는 우리 과는 왜 실습이 없나 하고 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러면 실습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협약형 특성화고는 자치단체와 교육계, 산업계가 통합적으로 인력 양성에 나서는 모델로 6년 동안 국비 45억 원을 포함 모두 75억 원 이상이 지원됩니다. 특히 졸업생들은 이 사업에 참여한 충북 지역 120개 업체의 취업이 사실상 보장되고 장학금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 협약된 8개 대학으로 진학도 가능합니다.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겠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첨단 산업에 취업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학교에 요청하거나 필요에 따른 인력 교육 방식도 요구할 수 있어 맞춤 인력의 빠른 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청주 공고를 비롯해 충북 다른 특성화고의 수업 수준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청주 공고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하이텍 고등학교, 충북 공고와 함께 공동 실습소를 운영해서 우리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협약형 특성화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첫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이 맞춤형 인력 양성과 지역 인재 유출 방지,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라는 결과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단단한 육질에 알싸한 맛으로 잘 알려진 단양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병해충 피해는 줄었지만 이상기온으로 마늘 굵기가 예년보다 작아 농민들의 시름이 크다고 하는데요. 마을 수확 현장을 김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뙤약볕 아래 마늘 수확이 한창입니다. 농기계가 지나가자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자란 마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석회암지대 황토밭에서 자라 단단하고 향이 강한 단양 마늘입니다. 잦은 비로 병해충 피해가 컸던 지난해보다는 작황이 나아졌지만 예년보다 마늘 굵기가 작습니다. 마늘이 가장 잘 자라야 할 시기에 저온 현상과 비가 제때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늘 캘 무렵에 조금 그때는 좀 강수량이 좀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물 관수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 좀 들려무른 상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을 해요.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수확 작업도 서둘려야 하는 상황.
일손 부족으로 적기를 놓칠까 걱정하던 농민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흙 터는 게 굉장히 수월했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마늘 캐는 양도 많고 일단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농가를 위해서 봉사 왔으니까 열심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고령화로 마을 재배 농가가 60곳 가까이 줄어들면서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단양 마늘 1kg 수매 가격은 12,000원 선. 인건비와 자재비 부담이 해마다 오르는 가운데 농민들은 소비 심리 위축과 식생활 변화로 마늘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우리는 보장이 됐었는데 어쨌건 현재 올해는 지금 아래쪽 마늘들도 유통이 지금 쉽지 않고 또 소비가 완전히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서 단양군은 생산인증제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판로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 마늘 축제가 그 어느 해보다도 혁신적이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된 아주 우리가 작년부터 정성 들여 준비했는데 한번 와보시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멋진 축제가 될 것입니다. 수확된 단양 마늘은 약 한 달간 건조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JTV 김세희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글로벌 경제인들의 숙소로 크루즈 여객선이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른바 선상호텔인 셈인데 행사 기간인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포항 영일만항에 닷새가량 정박할 전망입니다. TBC 박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이 261m, 객실 850개를 갖춘 7만 톤급 호화 유람선 피아노 랜드호. 오는 10월 말 개막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 배가 포항 영일만항에 닷새 정도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펙 참가 경제인들의 숙소로 활용되는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에이펙 경제 분야 최대 행사인 CEO 서밋 참석자들의 숙소 확보 차원에서 최근 중국 선사와 법적 효력이 있는 가계약을 맺고 현재 본계약 문구를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단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일단 저희가 도입하는 이유는 그 크루즈에서 그 조식, 중식, 석식이라든지 어떤 관련된 그 공식 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상의 측은 행사 기간 국내외 경제인이 하루 최대 1,700명 정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CEO급 인사들은 경주와 대구, 부산 등의 호텔에, 수행 인력들은 피아노 랜드호에 머물게 하고 숙소 추가 확보를 위해 250개 객실을 갖춘 다른 크루즈선을 빌리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크루즈가 정박할 곳은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이 유력합니다. 다만 출입국과 세관, 검역 등 이른바 CIQ 문제 해결이 관건입니다.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과다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게 뭐 검역도 해야 되고 출입국 그 업무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야말로 임시 보안구역을 설정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한상인은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이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를 약속했고 관세청 해양수산부와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영일만항과 경주 에이펙 행사장까지는 차로 50분 정도 걸리는데 셔틀버스를 비롯한 원활한 교통수단 확보도 과제입니다. 크루즈 숙소 활용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제인들이 배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지역 경제나 관광 파급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크루즈 기항 확대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해온 포항시는 에이펙을 포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대한상의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옥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의 부모 A씨는 아들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학교 또래 6명에게 구타와 욕설 등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경찰서는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교육당국 또한 다음 달 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복대동 상가 지역에 이동 노동자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117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한 쉼터는 휴게실과 냉난방 시설, 안마의자, 컴퓨터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24시간 개방할 방침입니다. 도내 최초로 설치된 이동 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이나 택배, 학습지 교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이동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명암 관망탑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보고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건축, 조경 전문가,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 등 착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명암타워 활용 방안 수립을 공약한 민선 8기 청주시는 내년 말까지 1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명암 관망탑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9년 동안 가동된 충주 단월 정수장의 현대화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충주시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국도비 1,171억 원을 투입해 단월 1 정수장과 2 정수장을 통합 신설합니다. 지난 1977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단월 정수장이 신설되면 하루 5만 5천 톤의 수돗물 공급은 물론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 상황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의 인력 중개 실적이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23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누적 참여자 수는 36만 6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도시 지역의 유휴 인력을 농촌의 일손으로 연결하는 도농 상생 모델로 인건비의 40%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36회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가 지난 16일부터 3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청주시가 1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라 우승기를 되찾았고 옥천군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보메일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각 시군 대표 선수들이 구간을 나눠 충북의 남과 북을 관통하며 이어달리는 방식으로 승자를 가립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12월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5개 공구 가운데 남은 3개 구간의 사업 참여 업체를 일괄 발주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은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역까지 85.5km 구간을 직선화해 열차 속도를 시속 250km로 높이는 사업입니다.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9일 충주시 연수동에서 술에 취해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 인도위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망간 3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